오늘 하루 너무 단조로웠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 일에 생각이 많아 잠이 오지 않으신가요? 또는 내일의 걱정과 불안으로 매일 쉽지 않은 잠을 청하시나요? 나만 그런 건 아닙니다. 앞으로 편안한 숙면과 무의식의 긍정적 성장을 위한 자기 전에 듣는 오디오북을 마련했습니다. 같이 불면의 밤을 무의식 성장의 밤으로 발전시키시지요. 창밖으로 달빛이 은은하게 스며드는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동양의 지혜로운 스승들을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려 합니다. 눈을 감고 깊이 호흡하시면서 명상을 하실 수 있는 분은 5분이라도 심호흡과 함께 마음을 편안히 가라앉혀 보세요. 오늘 우리가 만날 첫 번째 스승은 중국의 노자입니다. 노자는 강물을 즐겨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흐르는 물에서 인생의 가장 큰 지혜를 발견했지요. 최상의 선은 물과 같다라고 말입니다. 물은 다투지 않고 늘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도 세상의 모든 생명에게 이로움을 줍니다.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세상을 풍요롭게 만들지요. 노자의 이 가르침은 일본의 도겐에게로 이어집니다. 도겐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했습니다. 벚꽃이 필 때 피고 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자연스러운 흐름이 있다고 말이지요. 그는 봄에는 꽃이 피고 가을에는 달이 뜨며 여름에는 시원한 바람이 불고 겨울에는 눈이 내린다. 이보다 더 완벽한 순간이 어디 있겠는가? 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스승의 말씀은 우리의 한국 선사들에게도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고려시대 보조국사 진울은 이를 더욱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발전시켰지요. 일상이 고토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큰 깨달음을 찾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연의 순리를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이들이 전하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자연의 순리입니다. 50대, 60대, 그리고 그 이후의 시간들. 각 나이대에는 그만의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고 그 시기에만 누릴 수 있는 고유한 기쁨이 있지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이런 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일이 풀려나가서 마치 물 흐르듯 순조로웠던 때, 억지로 하지 않았는데도 오히려 더 좋은 결과가 찾아왔던 순간들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동양의 현인들이 말씀하신 무의자연의 순간들이었던 거지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호흡은 조금씩 깊어지고 있나요? 마음이 조금씩 편안해지고 있나요? 노자와 도겐 그리고 진울의 가르침처럼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바라보세요. 당신의 주름도 하얗게 변해가는 머리카락도 조금은 느려진 걸음걸이도 모두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가을 단풍이 물들어가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계절의 자연스러운 변화인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동양의 또 다른 지혜를 만나보려 합니다. 중국의 공자는 인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인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뜻하지요. 공자는 말했습니다. 나이든 이를 내 부모처럼 섬기고 젊은 이를 내 자식처럼 아끼라. 이 가르침은 한국의 퇴계 이황 선생의 말씀과도 다하했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보이는 것마다 아름답고 마음이 넓으면 사랑할 일만 생기느니라. 일본의 철학자 와스지 데스로는 이러한 동양의 지혜를 간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뜻하는 인간이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혼자만의 섬이 아니라 서로에게 기대어 살아가는 존재라는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 지혜의 참된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소소한 인연의 소중함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아침 산책길에 만나는 이웃의 미소, 시장에서 마주치는 상인의 정다운 말 한마디, 손자들의 제잘거리는 웃음소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보물이 됩니다. 특히 50대 이후의 삶에서는 이러한 인연의 깊이가 더욱 깊어집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친구들과의 우정은 마치 오래된 도자기처럼 은은한 광채를 띠게 되고 가족과의 관계는 더욱 원숙해져 갑니다. 젊은 시절의 경쟁과 성취 중심의 관계를 넘어 이제는 서로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보듬어주는 관계의 지혜가 피어나는 것이지요. 한국의 원효 대사는 화쟁을 이야기했습니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가르침이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점점 더 이 지혜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내 생각만이 옳다고 고집하기보다는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하며 조화를 이루어가는 것의 아름다움을 말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자연의 순리를 따르듯 인간관계 또한 그러합니다. 때로는 가까이 다가가고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며 마치 춤을 추듯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이지요. 다만 그 속에서 따뜻한 마음의 끈을 놓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동양현인들이 전하는 관계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실천적인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한국의 다산 정약용 선생은 지식은 행함으로써 완성된다고 하셨습니다. 일본의 에도시대 사상가 니노미야 손토쿠는 작은 실천이 큰 지혜보다 낫다고 했지요. 중국의 주자 역시 알면서 행하지 않으면 아직 아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 분의 가르침은 우리의 일상에 깊은 울림을 줍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욱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진정한 지혜란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아침에 일어나 하는 가벼운 스트레칭, 이웃과 나누는 따뜻한 인사, 하루 한 번 걷는 산책, 손주들에게 들려주는 옛날 이야기. 이런 소소한 일상의 실천들이 모여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 선생은 실학을 강조하셨는데 이는 현실에서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을 뜻합니다. 여러분의 오랜 삶의 경험 역시 매우 소중한 실학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일상의 지혜들, 세월이 흐르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 삶의 기술들. 이것들이 바로 여러분만의 소중한 실학인 것이지요. 니노미야 손토쿠는 보통 사람의 지혜를 특히 강조했습니다. 그는 농부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거창한 이론이나 어려운 글귀가 아니라 일상에서 실천하는 작은 노력들 속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그것은 화려한 성취나 큰 사건이 아닌 소소한 일상의 순간들일 것입니다. 주자는 거경국리를 말씀하셨습니다. 공경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이치를 깊이 궁구하라는 뜻이지요. 이는 단순히 학문적인 탐구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일상의 모든 순간에 깨어있는 마음으로 임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아침 햇살을 마주할 때도, 차 한 잔을 마실 때도, 가족과 대화를 나눌 때도 온전히 그 순간에 머무는 것. 그것이 바로 거경국리의 실천인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작은 순간의 소중함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젊었을 때는 미처 보지 못했던 일상의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하지요. 새벽에 들리는 새소리, 창가에 비치는 햇살, 저녁 무렵 들려오는 종소리.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동양의 현인들은 이를 평상심 시도라고 표현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속에 도가 있다는 뜻이지요. 특별한 무언가를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호흡하며 일상의 작은 실천들을 쌓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동양의 현인들이 전하는 실천의 지혜입니다. 이제 우리의 여정은 더욱 깊어져 마음의 평화를 찾는 길로 이어집니다. 중국의 장자는 소유를 이야기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얽매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논의는 경지를 말하는 것이지요. 일본의 선승도계는 시칸타자를 강조했습니다. 오직 앉아있음을 뜻하는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무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워 줍니다. 한국의 성철 스님은 시시심시불심이라 하셨지요. 있는 그대로의 마음이 곧 부처의 마음이라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이런 가르침의 깊이를 더욱 절실히 이해하게 됩니다. 젊은 시절에는 늘 무언가를 쫓아다녔습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재산, 더 나은 평판.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와 행복은 외부가 아닌 내면에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장자는 나비의 꿈 이야기를 통해 이를 아름답게 표현했습니다. 장자가 꿈에서 나비가 되었는지, 나비가 꿈에서 장자가 되었는지 알 수 없다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깊은 통찰을 줍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꿈처럼 더섭다면 집착하며 괴로워할 이유가 있을까요? 오히려 그 더섭음을 알기에 더욱 깊이 현재의 순간을 음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도겐의 시칸타자는 단순히 좌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차를 마실 때는 온전히 차를 마시고 걸을 때는 온전히 걷는 것. 손주와 이야기할 때는 온전히 그 대화에 머무는 것. 이처럼 매 순간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성철 스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더 없는 위로가 됩니다. 특별한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대로의 당신이 충분히 완벽하다는 것. 흰 머리카락도, 주름진 얼굴도, 느려진 걸음걸이도 모두 부처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시시심시불심의 깊은 뜻입니다. 이러한 내면의 평화는 우리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더 이상 남과 비교하며 조바심 내지 않게 됩니다. 과거에 집착하거나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지 않게 되지요. 대신 지금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깊은 감사함이 피어납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의 아름다움, 사랑하는 이들과 나누는 대화의 소중함, 고요한 아침의 평화로움. 이 모든 것들이 더없이 충만하게 다가옵니다. 나이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여유와 평화. 그것은 결코 상실이 아닌 깊어짐입니다. 마치 깊은 강물이 잔잔히 흐르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점점 더 깊어지고 평화로워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동양의 현인들이 말씀하신 심화의 경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더욱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위한 지혜의 세계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일본의 구도 렌타는 인생은 마치 찻잔과 같아서 비워야만 새로운 것으로 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율곡 이이 선생은 기쁨은 마음을 비우는 데서 시작된다고 하셨지요. 중국의 주인은 배움의 즐거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깊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구도 렌탄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줍니다. 50대 이후의 삶은 결코 쇠퇴가 아닌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젊은 시절의 욕심과 집착을 비워낼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만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오래전 미뤄둔 꿈을 이루거나 지금까지 해보지 못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것.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시간이 바로 지금인 것입니다. 율곡 선생의 가르침은 더욱 실천적입니다. 마음을 비운다는 것은 모든 것을 포기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걱정과 집착을 내려놓음으로써 더 큰 기쁨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아침 산책을 하며 만나는 새들의 지저귐, 손주들과 함께 나누는 웃음, 오래된 친구와의 차 한 잔. 이런 소소한 일상의 기쁨이 더욱 선명하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배움에는 결코 늦은 때가 없다는 것.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깨달음과 즐거움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요즘은 많은 분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며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외국어를 배우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악기를 연주하며 이 모든 과정이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듭니다. 특히 동양의 현인들은 유의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놀이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지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삶을 즐기라는 가르침입니다. 손주들과 함께 놀며 까르르 웃고 친구들과 만나 옛 추억을 나누며 깔깔 웃고 새로운 취미에 도전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을 더욱 행복하게 만듭니다. 중국의 장자는 큰 즐거움은 무위에서 온다고 했습니다. 이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는 삶의 리듬을 따라가며 즐거움을 찾으라는 의미입니다. 때로는 바쁘게,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혼자서, 때로는 함께. 이렇게 자연스러운 리듬을 타며 살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동양의 지혜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나이 듦이란 결코 슬프거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그것은 더 깊은 즐거움과 행복을 발견하는 여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러한 기쁨의 씨앗이 움트고 있지 않나요? 이제 우리의 긴 여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동양의 현인들과 함께 아름다운 밤길을 걸어왔습니다. 노자와 도겐이 들려준 자연의 순리, 공자와 퇴계 선생이 나누어준 인간관계의 지혜, 정약용과 니노미아의 실천적 가르침, 장자와 성철 스님의 마음의 평화, 그리고 구도 렌탕과 율곡 선생이 전해준 행복의 비결까지. 이 모든 가르침은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강물도 결국은 하나의 바다로 흘러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그 강물이 바다로 향해 가는 여정과도 같습니다. 점점 더 깊어지고 더욱 너그러워지고 더욱 지혜로워지는 시간인 것이지요. 중국의 증자는 나날이 새롭게 또 날로 새롭게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매일매일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일본의 스즈키 쇼사는 평범한 일상이 가장 큰 행복이라 했고, 한국의 윤선도 선생은 한적한 가운데 열린 마음으로 사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하루하루도 이처럼 새로운 발견과 깊은 통찰로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밤에 잠들 때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동양의 지혜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등불이 되어 앞으로의 여정을 더욱 환하게 비춰주길 희망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인생 한 방울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과 이런 소중한 지혜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마치 달빛이 구름을 타고 멀리 퍼져나가듯 우리의 이야기도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양의 옛 선인들은 한 사람의 지혜는 작지만 모두의 지혜는 크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우리는 더 많은 지혜를 나누고 더 큰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밤 편안한 꿈 꾸시고 내일도 맑은 미소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밤이 평화로우시길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 한 방울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